안녕하세요. 토크닥터토닥 이뮤라입니다.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시술로 저장력과 신미성이 뛰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임플란트. 하지만 잇몸이나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수술의 결정이 쉽지 않다는데요. 오늘 토크닥터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고난이도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고난이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네. 일단 고난이도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보다 이름부터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네. 근데 어떤 경우에 고난이도 임플란트가 필요한 걸까요? 상악에는 상악독이라는 데가 있고 하악에는 하치조 신경이라 신경이 이렇게 주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치아가 상실된 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면 치조골이 녹아서 없어져서 남아있는 뼈가 굉장히 얇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부위에 하는 수술을 고난이도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치주염이라든가 뭐 당뇨가 있어서 같이 합병증으로 해서 고름도 많이 생기고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그런 경우에도 이 수술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의 수술을 고난이도 수술이라고 하고 뼈 이식을 동반하게 되고 피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좀 경험이 많은 의료인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만약에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뭐 잇몸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네.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난이도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고난이도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 수술 과정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치료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수술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임플란트를 홀드하고 있는 그 힘이 있다 그러면 임플란트 식립과 뼈 이식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뼈가 너무 약하다거나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이 없다거나 한다 그러면 뼈 이식을 하고 아무는 기간 플러스 임플란트를 심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1년이나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6개월은 상악인 경우이고 하악인 경우에는 좀 낮아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두 번째 궁금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도 임플란트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네. 간혹 임플란트 수술이 잘못돼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재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회복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다면 남아있는 잔존뼈라든가 그 뼈뿐만 아니고 잇몸도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잇몸뼈하고 남아있는 뼈가 부실하다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흔들리게 되고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럴 때는 임플란트 수명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지루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에는 진짜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세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뼈 이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또 네네. 환자의 상황마다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어떤 경우에 뼈 이식을 해야 할까요? 이 고난이도 임플란트 수술에서는 회복적 구조를 많이 해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강내가 아니고 상악동 내에도 뼈 이식을 해서 더 보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임플란트에서는 뼈 이식이 필수 가결적인 거니까 전문적인 분한테 가서 아니면 경험 많은 분한테 가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도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보철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부작용을 줄이려면 수술 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 치아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연 치아하고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에 음식물이 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식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아내리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신질환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병의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되고 염증이 또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 집에서 효율적인 칫솔질이라든가 아니면 치과 칫솔, 치실을 이용해서 구강개선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내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42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틀니를 끼셨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잇몸뼈가 거의 없는 상태고 당뇨가 심해서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세요.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을 앓고 있으면 임플란트 수술이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또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당뇨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제 당뇨가 문제가 뭐냐면 미세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일반 환자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슐린을 주사를 맞는다 하는 경우는 컨트롤이 안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과와 협진해서 정상 범주내로 오게끔 유도를 하고 정상 범주로 들어오게 된 다음에는 수술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구강개선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이 확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내면서 치석 관리를 해주고 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해준다거나 주의를 준다거나 해서 부작용을 줄이게 됩니다. 내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럼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면 더욱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인데요. 두 번째는 48살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임플란트 중에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수술 후 통증과 붓기 때문에 계속 냉찜질을 했는데도 붓기가 한 달째 안 빠지네요. 약을 먹으면서 가만 놔두면 붓기가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부작용이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냉찜질을 했는데도 붓기가 한 달째 안 빠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네네.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거는 사전에 무슨 축농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수술 전에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제거를 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악동에 있는 얇은 막, 그리고 결안 안쪽에 보면 얇은 막이 있는데 그 얇은 막 기저뼈 사이에 뼈식제를 넣는데 만약에 이것이 찢어진다거나 그러면 그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붓기가 있다는 경우는 지금 염증이 있다는 것이고 한 달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이기 때문에 시술을 받은 치과나 아니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더 진단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틀니를 오래 껴도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보내주셨는지 오늘도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은 임플란트 시술이 좋아가지고 몇 개만 하고 틀니처럼 만들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뼈가 튼튼해야 꽂을 수 있을 텐데 뼈가 많이 상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답을 잘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그 치조골 상태만 좀 괜찮다면 이식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먼저 환자의 남아있는 치조골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치조골이 남아있어서 임플란트를 홀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그 상부의 뼈이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틀니를 빼도 될 만큼 전화기 임플란트가 가능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언급한 상악동이라든가 아니면 하악의 신경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못 심는 경우에는 말할 때라든가 음식을 섭취할 때 틀니가 빠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개 정도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술을 해서 남아있는 문제들을 제거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골다공증 있는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이번 문제도 시민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 골다공증 환자는 아무래도 뼈가 약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려면 이를 심을 때 그 뼈 받치 튼튼하지 않으면 심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X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이 발전해서 골다공증 환자도 임플란트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시민분들이 이렇게 정답을 잘 보내주셨는데요. 네. 골다공증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할지 가능할지 네. 사실 전 너무 헷갈려요. 네.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골다공증의 원리가 뭐냐면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뼈를 녹이는 세포가 있는데 뼈 녹이는 세포를 잠재웁니다. 이 임플란트하고 뼈가 붙어야 되는데 이 약으로 인해서 임플란트하고 뼈가 붙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를 계획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 골다공증 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중단을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약을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못하는 그런 부정증은 아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체 방법이라든가 대체약을 써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을 일시 중단하게 되면 뼈의 상태라든가 양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한테는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임플란트를 계획 중이시거나 아니면 치료 중인 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나는 임플란트 심었는데 1년 만에 빠졌습니다. 아니면 임플란트 문제돼서 부러졌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경험 있는 분이라든가 좀 잘하시는 분한테 갔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도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분들한테는 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가서 진단을 교차 진단 받아보시고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시술 받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다 있을 때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스케일링이라든가 문제 없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세워서 관리하시고 그 사후 관리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도 굉장히 잘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고난이도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